단순히 하천을 되살린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한 거죠. CNN 인터내셔널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제작자 이사벨라 라이언이 런던 사무실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파리 생강도 도쿄 스미다강도 취재해본 그녀였거든요. 하지만 서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이메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도심의 강을 복원한 후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경찰이나 CCTV 없이도 말이에요. 정말일까요? 유럽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동양의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코웃음 쳤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도시공학 연구소장은 그런 건 우리도 다 해봤다며 시큰둥했고요. 하지만 하버드와 MIT에서 연달아 날아온 초청장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21세기 도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서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이사벨라 라이언입니다. CNN 인터내셔널에서 도시 인문학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어요. 지난 15년간 파리 센강, 도쿄 스미다강, 뉴욕 허드슨강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세계 각지의 도시들이 어떻게 강과 공존하는지 기록해왔죠. 이번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였어요. 기온은 영하 3도. 런던에서 출발할 때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하지만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았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호흡으로 숨쉬는 것 같았죠. 파리에서 느꼈던 그 조급함도 없었고 도쿄에서 봤던 기계적인 정확함도 아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친절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국에서 왔다고 하니 런던 하며 웃었죠. 그는 한강과 청계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구경하러. 다음 날 아침 청계광장에 섰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탁 트인 광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으로 물이 흘렀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소음 사이로 스며드는 맑고 일정한 물소리였어요. 런던 템스강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넓어서 물소리가 묻혀버리거든요. 도쿄 스미다강은 콘크리트에 갇혀서 물소리 자체가 없었고요. 이게 청계천입니다. 동행한 백은호 박사가 말했어요. 서울연구원 도시생태센터에서 일하는 생태학자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죠. 2003년에 복원된 도심 하천이에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도심의 강이라니. 파리 생강처럼 원래 있던 강도 아니고 도쿄처럼 완전히 인공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복원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여기 강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흘렀던 자연하천이에요. 그럼 뭐란 말일까요? 사라졌던 강을 되살린 건가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청계천을 따라 동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양쪽으로 보행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비되었다고 해서 딱딱하지는 않았어요. 돌과 나무, 금속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다녔어요.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 아기는 털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죠.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걷는 70대 할머니 할아버지. 삼각대를 들고 사진을 찍는 대학생 커플.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산책을 나온 모습도 보였습니다. 추운데도 사람이 많네요. 제가 말했어요. 겨울이라서 더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백 박사가 웃었습니다. 물이 얼지 않거든요. 겨울철 새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죠. 정말 그랬어요. 물 위에 오리들이 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말이죠.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오리를 신기해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다니며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부모와 손을 잡고 지나갔죠. 마치 오리들이 원래 여기 살던 주민인 것처럼.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질서가 자연스러워요. 강제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백 박사는 잠시 멈춰 섰어요. 청계천물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거 외국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서가 만들어져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질서. 흥미로웠습니다. 파리에서는 경찰이 있어야 질서가 잡혔어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통제가 필요했거든요. 도쿄에서는 규칙이 너무 엄격해서 사람들이 숨막혀 했습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길로, 걷는 사람은 보행로로, 사진 찍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조깅하는 사람은 가장자리로. 이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제가 물었어요. 글쎄요. 시간이 만든 것 같아요. 백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고 20여 년이 지났거든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쓰는 법을 천천히 익힌 거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겠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청계천이 흐르는 소리가 발걸음과 함께 리듬을 만들었어요. 도시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죠. 지상에서 몇 미터만 내려와도 이렇게 달라지다니.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보였어요. 저것들도 복원 과정에서 들여온 건가요? 자연적으로 정착한 거예요. 물이 깨끗해지니까 스스로 찾아온 거죠. 백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세운상가예요. 백 박사가 가리켰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최근에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재생이요? 부수지 않고 되살린 거죠. 역사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더한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부수지 않고 되살린다. 서구 도시들은 대개 부수고 새로 짓습니다. 효율성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방식을.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청계천변 벤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연인들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동료들은 웃으며 점심을 나누어 먹었죠. 런던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기 어려워요. 제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공원에 가려면 따로 시간을 내야 하거든요. 업무 지구와 휴식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요. 여기서는 일상의 일부예요. 백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출근길에 잠깐 들르기도 하고 퇴근길에 산책하기도 하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 장면을 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강제되지 않은 질서,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조화. 셔터를 누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강을 길들인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과 강이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뭘요? 왜 여기를 와야 했는지.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 재생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둘째 날, 청계천에서 을지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백은호 박사가 세운 상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재생의 결과입니다. 세운 상가 보행데크에 올라섰어요. 발밑으로 청계천이 흘렀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물길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파리 생강의 고전적 우아함도 아니고 도쿄 스미다강의 인공적 완벽함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중간 어딘가에 있었죠. 이 데크는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2017년 리세운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백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 건물을 허물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더한 거죠. 흥미로웠습니다. 서구에서는 낡은 건물을 부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특히 1960년대 콘크리트 건물들은 더더욱요. 하지만 여기서는 보존하면서 변화를 줬더군요. 데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을지로 골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공업사 간판들 사이로 세련된 카페 사인이 보였어요. 묘한 조화였습니다. 갈등하지 않고 어우러져 있었죠. 저기가 을지로 골목이에요. 백 박사가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빈티지 카페랑 갤러리 때문에. 데크에서 내려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놀라웠습니다. 철물점 옆에 북카페가 있었어요. 인쇄소 건너편에는 수제맥주집이 있었고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다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부는 1970년대 분위기를 재현해 놨더군요. 하지만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그 시대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 사장은 3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여기 원래 뭐였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문 닫고 나서 한동안 비어 있었는데 제가 카페로 바꿨어요. 원래 구조를 많이 바꾸셨나요? 거의 그대로 두었어요. 벽돌벽이랑 천장은 원래 모습 그대로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벽돌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길 건너편에서는 아저씨가 철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젊은 커플이 손잡고 지나갔어요. 갤러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변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제가 물었어요. 한 10년 전부터요. 카페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예술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임대료가 싸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런던의 쇼디치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임대료가 올라서 원주민들이 쫓겨났죠. 여기는 어떨까요? 원래 사시던 분들은 어떠세요? 처음엔 좀 어색해 하셨어요. 그녀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인사도 하고 도움도 주고받아요. 카페를 나와 다시 걸었어요. 인쇄소 앞을 지나는데 할아버지가 나와서 인사하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다고 하니 반갑게 웃으셨어요. 우리 동네 구경 잘하세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청계천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길을 걷는 내내 보행자 전용 도로가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걱정 없이 걸을 수 있었죠. 인사동 입구에 도착했어요. 전통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같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옥 카페에 들어갔어요. 마당에 있는 전통 가옥이었는데 커피숍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 건물은 언제 지어진 거예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있던 한옥이에요. 몇 번 수리는 했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겨울 오후 햇살이 처마에 걸렸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도 조용했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백 박사가 말했어요. 인사동도 청계천 복원 이후에 더 활성화됐어요. 어떻게요? 보행 연결이 좋아졌거든요. 청계천에서 걸어서 올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쭉 연결되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인사동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역시 보행자 친화적인 길이었어요. 광장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놀랐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거든요.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어요. 유럽계, 동남아계, 중동계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들 신기해하며 구경하고 있었죠. 한 독일인 관광객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현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요. 그는 틀리지 않았어요. 시장 안은 정말 현지였습니다. 관광객용으로 꾸며놓은 게 아니라 실제 서울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할머니가 운영하는 떡집에 들렀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영국에서 왔다고 하니 호떡을 하나 더 주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이것도 드셔보세요. 따뜻한 호떡을 들고 시장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부딪히거나 짜증내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고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이곳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제가 백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청계천에서 시작해서 세운상가, 을지로, 인사동, 광장시장까지. 그게 복원의 진짜 의미예요. 백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하천을 되살린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점을 선으로, 선을 면으로 연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시간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잠깐 들른 사람들이었죠. 이해가 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는 설계된 게 아니라 사라진 거네요. 백 박사가 웃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시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메모를 정리했어요. 재생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재생은 단순히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줌은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조화였죠. 셋째 날 오전, 청계천에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서민경 감독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CNN 협력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이었죠. 3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이런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는 걸까요? 제가 서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촬영 틈새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주는 모습을 보면서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강제력이 아니라 습관과 시민의식이죠. 서 감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살면서 체득한 것 같아요. 그 말을 곱씹었어요. 파리의 강변은 조명이 아름답지만 유모차로 가기 어려웠습니다. 계단이 많고 접근성이 떨어졌거든요. 도쿄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할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오면 청년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사진 찍는 관광객이 있으면 사람들이 잠깐 기다려줬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도 깨끗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벌금으로 만들어진 질서죠. 맞아요. 서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는 다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도시예요. 점심시간에 중국계 프랑스인 연구원을 만났어요. 후안 미첼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자문교수이자 중화도시공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어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청계천 같은 건 베이징에도 있어요. 그가 조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민의식이라고 하시는데 한국은 아직 젊은 국가잖아요. 저는 불쾌했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하기로 했죠. 그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오후에 을지로로 이동했어요. 후안이 동행했습니다. 이런 재생 프로젝트는 파리에서 이미 다 해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건 없죠. 하지만 골목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철물점 사장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거든요. 안녕하세요. 구경 오셨어요?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후안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파리에서는 상인들이 관광객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거든요. 장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 한은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빈티지 카페에 들어갔어요. 사장이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줬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커피 맛이 어때요? 제가 후안에게 물었어요. 나쁘지 않네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도 이런 카페는 많아요. 갤러리에 들렀어요. 젊은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주제로 한 사진전이었죠. 을지로의 변화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었어요. 후안이 사진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죠? 작가에게 물었어요. 작년에 찍었어요. 철공소가 문 닫기 전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카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원래 구조는 그대로 두고요. 후안의 표정이 미묘해졌어요. 중국에서는 재개발할 때 전부 허물고 새로 짓거든요.
효율성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보존하면서 변화를 줬습니다. 인사동으로 이동했어요. 한옥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후안이 건물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몇백 년 된 건물인가요? 조선시대부터 있던 한옥이에요. 관리가 힘들 텐데요. 그래도 보존하려고 해요. 역사니까요. 후안이 침묵했어요. 베이징에서는 오래된 건물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거든요. 개발 논리 때문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녁에 광장시장에 갔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후안이 놀란 것 같았어요. 질서가 있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움직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떡을 파고 계셨어요. 외국인 손님에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고 계셨거든요.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친절하죠? 후안이 물었어요. 장사를 위해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했어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외국 손님들한테 항상 저렇게 친절하세요? 그럼요. 멀리서 왔는데 잘 대해드려야죠. 후안이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후안이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이유 없이. 서 감독이 웃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밤이 되어 청계천으로 돌아왔어요. 조명이 켜진 천변을 걸었습니다.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후안이 다시 물었어요. 이번엔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요. 백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물론 기본적인 규칙은 있어요. 하지만 저런 세세한 배려는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후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이징에서는 CCTV랑 벌금으로 질서를 만들어요. 그가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르네요. 다리 위에 섰어요. 아래로 청계천이 흘렀습니다. 야경이 물에 비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는 강철로 세워진 게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후안이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었고 한국은 공동체를 지었네요.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후안의 마음이 조금 열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힘은 인프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법이나 강제가 아닌 습관과 문화로 말이에요. 시민의식. 그날 밤 메모에 적었습니다. 이것이 이 도시의 진짜 자산이다. 넷째 날 아침 일찍 난지 습지로 향했어요. 백은호 박사가 망원경과 카메라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철새들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뜨고 있었어요. 강물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시 한복판이라는 걸 잊을 만큼 조용했어요. 자동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백 박사가 망원경을 조정하며 말했어요. 청둥오리 떼가 있어요.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오리들이 떠 있었어요. 수십 마리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원래부터 있던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청계천과 한강 복원 이후에 늘어났어요. 백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깨끗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죠. 더 놀라운 건 민물가마우지였어요. 물속으로 다이빙해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런던 템스강에서도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도시 강에서 이런 생태계가 살아있다니. 물고기도 많은가요? 잉어, 붕어, 송사리까지 다양해요. 백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생태계가 점점 회복되고 있어요. 드론 촬영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서민경 감독이 미리 신청해둔 덕분에 순조로웠습니다. 한국은 이런 절차가 빨라요. 서 감독이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하루 만에 답변이 와요. 드론이 상공으로 올라갔어요. 모니터로 촬영 화면을 봤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강변공원, 자전거 도로, 보행로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뭐죠? 제가 물었어요. 화면에 작은 인공섬들이 보였거든요. 새들을 위한 서식지예요. 백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겨울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하죠. 정교하게 설계된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새들의 생활 패턴까지 연구해서 만든 거였어요. 갑자기 기러기 떼가 날아올랐어요. 수백 마리가 일제히 이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아냈어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것 같았어요. 후안이 도착했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 강에서는 이런 새들을 볼 수 없어요. 그가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어요. 공업지역이 강변에 많아서요. 수질이 좋지 않죠. 백 박사가 수질 측정 장비를 꺼냈어요. 여기 물은 어떤가요? 후안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2급수 수준이에요. 백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죠. 후안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2급수라니. 그가 감탄했습니다. 오전 중반 시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하지만 새들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 새들은 추워서 따뜻한 곳을 찾아온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해야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환경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자연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강변 카페에 들렀어요. 통유리창으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카페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사장에게 물었어요. 강변 개발과 함께 생겼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생태 관광객들이 늘면서 밥뷰해졌어요. 생태 관광객이요? 새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요. 외국인도 많이 와요. 정말 그랬어요. 카페 안에 망원경을 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조용히 새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일본인 부부도 있었어요. 도쿄에서는 이런 곳이 없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까운 곳은 처음 봐요. 오후에는 밤섬으로 갔어요. 한강 중간에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원래 없었던 섬인데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백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겨요? 모래와 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새들이 와서 서식지로 쓰기 시작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인공적인 강 정비를 했는데 자연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개발하려는 시도는 없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있었죠. 하지만 시민들이 반대했어요. 백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철새들의 서식지를 지켜야 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어요. 경제적 이익보다 생태적 가치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해질 무렵 다시 습지로 돌아왔어요. 저녁 시간이라 새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다이빙하는 가마우지들, 무리 지어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조용히 떠있는 오리들. 후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베이징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도해봤어요. 어떻게 됐나요?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왜 성공했을까요? 시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후안이 인정했습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되죠. 밤이 되자 조명이 켜졌어요. 하지만 새들을 방해하지 않는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세심하게 고려된 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는 사람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생각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후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게 이런 걸까요? 강변을 걸으며 돌아왔어요. 자전거 도로, 보행로, 생태 서식지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존재했어요.
이 모든 게 20여 년 만에 만들어진 거죠? 제가 물었어요. 맞아요. 청계천 복원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백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완성도 높은 생태계를 만들어낸다니. 그것도 도시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단순히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미래였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 여의도 한강공원에 갔어요. 한강 겨울 페스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몰릴 예정이라고 했어요. 과연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 그룹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북적이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봉사자들이 안내하고 있었어요. 휠체어 전용 통로는 저쪽이에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실제로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 동선이 있었어요. 장애인 접근성도 고려했네요. 제가 서민경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축제장 안은 더 놀라웠어요. 아이들을 위한 눈썰 매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 동반이 아니면 출입 금지였어요. 안전을 위한 조치였죠. 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매년 오시나요? 네, 아이가 좋아해서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해서 안심이 돼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인데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각자 봉투를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봉투는 뭐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봉투예요. 그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입구에서 나누어 줘요. 신기했어요.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았어요. 후안도 함께 왔어요. 그는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경비원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큰 행사인데도 경비원은 최소한이었습니다. 대신 시민들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푸드트럭 앞에서 줄을 서봤어요. 긴 줄이었지만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차례를 지켰어요. 부모들이 가르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줄 서는 문화가 잘 되어 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앞에 서 있던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강제가 아니라 문화였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말이에요. 한 외국인 가족을 만났어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어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놀라워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평화로워요. 독일에서는 어떤가요? 경찰이 더 많이 필요하죠. 아이들 놀이구역을 봤어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교대하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아이라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도와줬어요.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언제부터 볼 수 있었나요? 백은호 박사에게 물었어요. 오래된 문화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런 경우에 서로 도와줘요. 음식 판매 구역도 질서정연했어요. 각 트럭마다 줄이 있었고 사람들은 차례를 지켰습니다. 음식을 받으면 자리를 양보했어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였죠. 놀라운 건 청소였어요. 청소 직원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도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쓰레기를 챙기고 있었거든요. 한 할머니를 봤어요. 손자와 함께 왔는데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도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버린 게 아닌데도 말이에요. 할머니, 왜 저것도 주우세요? 손자가 물었어요. 더러우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시민의식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내일이 아니어도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것. 후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베이징에서는 청소 직원이 수백 명 필요해요. 여기는 어떤가요? 시민들이 청소 직원이네요. 해가 지면서 조명이 켜졌어요. 한강이 반짝이며 흘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커플들이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소리였어요. 이게 진짜 축제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강요된 즐거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쁨이었거든요. 밤 10시가 되자 축제가 마무리되었어요. 수만 명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밀치지 않았어요. 천천히 차례대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질서 있게 줄을 섰습니다. 지하철이 오면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탔습니다. 신기해요. 후안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어보다 더 많은 사람인데 더 질서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평소보다 사람은 많았지만 더 차분했습니다. 축제의 여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동질감 때문일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성숙함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였죠. 이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제가 백 박사에게 물었어요. 시간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배운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문화는 없으니까요. 수많은 경험과 학습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도시의 진짜 힘이었어요. 법이나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 강요가 아니라 문화. 그것이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6째 날, 마지막 촬영을 위해 다시 강변으로 나왔어요. 이번엔 시민 인터뷰가 주목적이었습니다. 서민경 감독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후 햇살이 한강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자전거 타는 직장인들, 산책하는 어르신들, 조깅하는 청년들. 각자의 방식으로 강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매일 이곳을 찾는다는 할아버지였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나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15년 정도 되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고 나서부터 꾸준히 나와요. 왜 이곳을 좋아하세요? 공기가 좋고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도심에 갑자기 강이 생긴다니. 지금은 어떠세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의 허파 같은 곳이니까. 두 번째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였어요. 아이와 자주 오세요? 네, 일주일에 3-4번은 와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새 보는 걸 좋아해서요.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그럼요. 다른 부모들도 많고 서로 아이들 봐주고 해요. 외국인도 많이 보이던데요? 네, 아이가 다양한 사람들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부부였습니다. 파리 생강과 비교하면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생강은 아름답지만 접근하기 어려워요. 여기는 어떤가요? 누구나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여요.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파리에서는 관광객과 시민이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함께 섞여 있네요. 네 번째는 대학생 커플이었어요. 데이트 코스로 자주 오나요? 네, 돈도 안 들고 좋아요. 남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야경이 예뻐요.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외국 친구들이 와도 자랑스럽게 데려올 수 있어요. 왜요? 깨끗하고 안전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조깅하는 직장인이었어요. 운동하기 좋은가요? 완벽해요. 그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코스도 다양해요.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도쿄에서 일할 때는 공원까지 가야 했어요. 여기는 직장에서 가까우니까 점심시간에도 올 수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을지로 쪽으로 걸어가며 밤 풍경을 담았습니다. 골목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 빈티지 갤러리의 은은한 조명. 인사동에서 그림 그리는 청년. 모든 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강요되지 않은 조화였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었죠.
후안이 마지막 소감을 말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그가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뭘 특별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발했고 한국은 되살렸어요. 그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중국의 도시 개발과는 다른 접근이었다는 뜻이겠죠. 밤이 깊어지자 청계천으로 돌아왔어요. 야간 조명이 물에 비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고요. 이 풍경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서감독에게 물었습니다. 평화롭다는 말밖에 안 떠올라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평화로웠어요.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고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고요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평화였어요. 한 벤치에 앉아서 정리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을 말이에요. 청계천에서 시작해서 을지로, 인사동, 광장시장, 한강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 연결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이 도시는 설계된 게 아니라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백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시예요. 그때 한 할머니가 지나가시며 인사하셨어요. 밤늦게 촬영하시네요. 고생 많으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작은 친절함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런 게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거창한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요. 무거운 장비를 정리하는데 청년들이 도와줬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자연스러운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단순한 성공 사례로 포장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였으니까요. 사람들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사람들이에요. 기술도 중요했고 예산도 중요했습니다. 정책도 필요했고 계획도 있어야 했죠. 하지만 결국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메모에 적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배운 것은 인프라가 아니라 인간다움이다. 강과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다. 이것이 진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비밀이다. 밤늦게까지 원고를 썼어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 경험은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 도시가 저에게 준 메시지.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런던으로 돌아간 지 한 달 후였어요. 편집을 마친 다큐멘터리가 CNN 인터내셔널에서 첫 방송되었습니다. 시티즈 댓 싱크 시리즈의 새 에피소드였죠. 제목은 솔 웨어 워터 라이츠 더 시티였어요. 방송 직후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연락이 왔고 가디언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큰 화제가 된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반응은 시청자 댓글이었어요. 이건 도시가 아니다. 하나의 문명이다. 어떤 건축학자가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런던에 사는데 서울에 가보고 싶어졌다. 파리보다 더 인간적인 도시 같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적이네요.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클립들이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제가 한 마지막 멘트 부분이 화제가 됐어요. 이 도시는 물 위에 쓰였지만 사람들에 의해 새겨진 도시다. 그 부분만 따로 편집된 영상이 돌아다녔어요. 전 세계 도시계획 학회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백은호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외신이 이렇게 주목한 건 처음이라고들 해요. 정말 그랬어요. BBC에서 후속 다큐 제작을 제안해왔고 프랑스 국영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에서는 비슷한 주제로 협업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더 관심 있었던 건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하버드 도시계획과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의 사례는 참여형 도시재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시민 주도적 공간 조성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증명한 케이스죠. MIT 건축과에서는 세미나 강연을 요청해왔어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런던 시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템스강 재생 프로젝트 자문을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서울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파리시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생강 주변 보행 환경 개선에 한국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후안 미 첨장이 이메일을 보내온 거였습니다. 베이징시에서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가 썼습니다. 서울의 시민 참여 모델을 연구하고 싶어 해요. 그는 계속 썼습니다.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사회적 혁신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회의적이었던 그가 마음을 바꾼 거였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속에서 그의 변화 과정도 화제가 됐어요. 처음에 조소에서 마지막 감탄까지. 많은 시청자들이 그 부분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2달 후 서울로 다시 갔어요. 후속 취재를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전과 달랐어요. 이제는 낯선 곳이 아니었거든요. 청계천에 다시 섰어요. 변한 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다녔어요. 여전히 질서 있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백 박사를 만났어요. 다큐 방송 이후에 관광객이 늘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많이 와요. 정말 그랬어요. 청계천변에서 외국인 그룹을 자주 봤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백 박사가 웃었습니다. 을지로 카페에도 들렀어요. 예전에 만났던 사장이 반겨줬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네요. 달라진 게 있나요? 외국 손님이 늘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그대로예요. 정말 그랬어요. 관광지가 됐지만 상업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인사동 한옥 카페도 마찬가지였어요. 텔레비전 나온 후에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오던 분들도 여전히 와요. 그것이 이 동네의 힘이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본질은 지키는 것.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찾아낸 거였죠. 광장시장에서는 더 놀라운 변화를 봤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지인들의 장터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여전히 친절하게 음식을 권하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이것도 드셔보세요. 그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 한강에서 보냈어요. 야경을 보면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낼 줄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건 따로 있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였습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거죠.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공동체다. 진짜 혁신은 인간다움을 되찾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어요. 이 도시가 저에게 준 선물이 뭘까?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희망.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작은 배려와 존중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서울이 던진 메시지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다시 서울에 왔어요. 이번엔 세계도시혁신 포럼 기조연설을 위해서였습니다.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주제는 인간 중심 도시의 미래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반가웠어요. 이제는 정말 익숙한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에 대한 제 생각도 많이 정리됐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청계천으로 나갔어요.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새들이 물 위를 떠다니고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거든요. 전 세계 수많은 도시가 이런 일상을 꿈꾸고 있다는 것도요. 백은호 박사와 만나 커피를 마셨어요.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팀이 한 달에 서너 번은 와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부심이 생겨요.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을지로 골목도 걸어봤어요. 예전에 만났던 카페 사장을 또 만났습니다. 1년 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요? 외국 손님은 늘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오던 동네 사람들도 여전히 와요. 그게 이 동네의 매력이었어요. 유명해져도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상업화되지 않고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 인사동 한옥 카페에서도 차를 마셨어요. 1년 전 그 자리에 앉아서 말이에요. 똑같은 마당, 똑같은 처마, 똑같은 오후 햇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평온함이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젊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거라서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 도시의 매력은 인위적이지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기획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일상이었어요. 광장시장에도 들렀어요. 예전에 만났던 떡집 할머니가 여전히 계셨습니다. 아, 텔레비전에 나온 분. 그녀가 알아보며 웃으셨어요. 기억해 주시네요. 그럼요. 우리 시장 유명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원래도 유명했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따뜻한 호떡을 하나 더 주셨어요. 멀리서 또 오셨는데 이것도 드세요. 1년 전과 똑같은 친절함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으로 갔어요. 야경을 보면서 포럼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됐어요. 기술적인 성과, 정책적 혁신, 경제적 효과. 모두 중요한 내용들이었지만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장에 도착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파리, 도쿄, 뉴욕, 런던, 베이징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기조연설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도시란 무엇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건물의 집합체, 인프라의 네트워크, 경제활동의 공간.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다른 답을 발견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의 꿈이 모인 곳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청계천을 복원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참여였습니다. 을지로가 재생될 수 있었던 건 자본이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지혜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가며 설명했어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청계천을 걷는 할머니와 손자. 을지로 카페에서 대화하는 청년들. 한강에서 새를 관찰하는 가족들. 이 모든 일상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 때문입니다. 후안 리첸장도 청중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예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쓰느냐예요.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졌어요.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나요? 강요가 아니라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핵심은 같아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것.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포럼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다가왔어요. 런던에서도 적용해보고 싶어요. 파리 시장에게 전달하겠어요. 베이징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요. 희망적이었어요. 서울의 경험이 다른 도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마지막 밤에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어요.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특별한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 도시가 특별한 이유를 알았어요.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따뜻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도시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뭘까? 그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이 함께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흘렀습니다. 그 강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펼쳐져 있었어요. 물 위에 쓰인 도시.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도시.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희망의 씨앗.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이 저에게 남긴 것. 그것은 영원히 기억에 새겨진 감동이었습니다.